자, 교과서 40쪽입니다. 북진정책과 친송정책 첫 번째였죠.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 건국초부터 북진정책 추구, 이에 서경을 북진의 전진기지로 삼아 영토를 확장합니다. 서경,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에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친선관계를 맺자고 했지만 강력히 배척. 이게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거든. 만부교 사건이 뭐냐면 거란이 낙타를 선물해줘요. 고려에다가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낙타 선물해줄게 하면서 낙타를 줘. 근데 고려가 너희는 저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이고 우린 너희랑 친하게 지낼 수 없다 하면서 그 낙타들을 갖다가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 다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립니다. 거란이 준 선물을. 10세기 후반 송나라가 건국되어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하자 고려는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넓혀가면서 발달된 문물을 수용했다. 고려는 송나라, 이 송나라와 고려는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넓혀가며 문물을 수용. 거란의 침입과 그 영향. 고려가 송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거란을 배척하자 송을 공격하려던 거란은 양국의 관계를 끊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를 침략했다. 고려는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이게 첫 번째죠.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 6주 차지. 하지만 이후에도 고려가 계속 송과 교류하며 거란과 적극적인 친선관계에 나서지 않자 거란은 무리한 구실을 내세워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침략했다. 2차 침입 때는 한때 개경에 함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항전했었다고 했었죠. 특히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이 물러가는 거란군을 기주에서 격파하니 기주대첩입니다. 이후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는 등 전쟁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는 등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함으로써 고려, 송, 요 삼국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싸움의 의의네요. 그리하여 약 100년 동안 동아시아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 대내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면서 고려는 문벌 중심의 사회가 전개됩니다. 다음 문벌 사회의 성립과 전개. 국가 통치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신라 말 호족 출신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합니다. 이들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여러 대를 거치며 다수의 고위간직을 배출한 가문을 문벌 동그라미. 자, 첫 번째, 과거와 음소를 통해 간직 진출, 요직을 독차지하고 국가에서 토지와 녹봉을 받을 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넓은 토지를 차지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 또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어 결속을 강화했다. 문벌 중심의 사회는 거란의 침략을 격퇴한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한동안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12세기 들어 여진이 성장하면서 문벌 사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 다음 여진입니다. 고려는 본래 두만강 지역의 여진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도 침략해올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했다. 12세기 초 부족을 통일한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복한 뒤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 동북구성은 방어가 너무 어려웠고 여진이 조공을 약속하면서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 후 세력이 강해진 여진은 금을 세우고 여진의 금, 동그라미, 요를 멸망시킵니다. 요 나라는 아까 그 거란의 나라예요. 금은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고려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대부분 신하가 반대했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전쟁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써 고려는 금과의 무역 충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북진 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무렵 안정을 누리던 문벌 사회의 모순도 드러나기 시작. 금과 군신관계를 맺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문벌이 권력을 독점하고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과거로 중앙에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진관리들은 문벌의 권력 독점에 반감을 가졌다. 그중 일부는 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 문벌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났다. 척경입비도 윤관의 그 동북구성 쌓는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봐두도록 합시다.
다음,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종의 부인이 이자겸의 차녀인데 인종이 이자겸의 삼녀 사녀와 결혼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한 거지. 대표적 문벌인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에게 거듭 시집 보내면서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다. 이에 일부 신진관리가 왕과 함께 그를 모단을 하자 이자겸은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적중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자겸은 인종에게 포섭된 적중경에 의해서 제거되고 적중견도 탄핵으로 쫓겨납니다.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문벌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궁궐이 불타면서 왕의 권위는 떨어지고 민심도 동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은 승려 묘청 그리고 정지상 이런 사람과 함께 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묘총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 앞세워 서경천도 추진, 황제를 칭하고 금을 정복하자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경에 근거를 둔 보수적인 문벌의 반대로 좌절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서북지방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등 한때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에 의해 진압.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금의 4대 요구에 대한 반발, 개경의 문벌과 서경 출신 관료의 대립, 보수적인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수습되었지만 소수 문벌이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사회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무신정변이라면서 문벌 사회는 몰락하였다. 자, 아까 그 신채호 이야기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신채호의 그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평가, 조선사 1000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